철부지 부부. 아내는 싸우다 보면 쪽내자 끝내자 말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가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아내는 겁에 질린 삶을 살고 있죠. 아버지가 없는 삶, 오빠들에게 두려움에 떨었던 삶. 아내가 이제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남자 어른의 위치에 대한 좀 몸에 밴 개념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애들의 아빠로 인정을 해줄 거면 애들에게 훈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게 해주고, 아니라면 진짜 명확하게 나는 혼자 사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은 육아 도우미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 참 쉽지는 않죠. 가장 어린 친구들이요. 아내도 27이면 어리죠. 많이 어리지. 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친구죠. 캠프는 아내 측에서 신청을 했고, 이 부부는 좀 특이하게 이혼을 한 상태예요. 아내 측 부부부터, 아내 측 영상부터 나오죠.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은 왜 이렇게 다들 일찍 일어나는지. 아, 여기는 애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는 남편, 벽에는 애들 집답게 낙서가 있군요. 이 2017년 12월 첫눈에 반해 사귀게 된 두 사람인데 갓 성인이 된, 음, 그래서 날카롭고 싸가지 없게 생긴 상을 좋아하는데, 날카롭고 싸가지 없게 생긴 상인가요? 근데 연애하면서 해보니까 이제 성격도 싸가지 없고 얼굴하고 똑같이 놀더라. 근데 남편이 그렇게 싸가지 없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사실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사랑하진 않았는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는 바람에 뭐 좀 비극이 시작된 거죠. 마음이 크거나 책임감이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여성과 관계가 처음에 이제 불같은 사랑, 아내가 남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고, 남자 입장에서는 진도가 빨리 나가니 그로 인해서 얻는 그 20살 욕정이 가득한 나이에, 아, 이 사람과 있을 때 좋았겠지, 여러 가지로 해방되는 느낌도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3일 전에 생각이 났겠지. 군대 가기 3일 전에 어떤 상태야? 뭔가 그 굉장히 최고조에 다르는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른 그런 상태에서 뭔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데 가장 빠르게 그런 해소가 됐었던 연인.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좀 불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 한 달간 사귀면서 좀 깊은 관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떠올랐고, 그때 다시 사귀자고는 말을 해놓고 3일 후에 군대를 간다고. 여러분, 3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3년 만에 연락이 와서 나 내일 모레 군대 가. 근데 사귀자. 그러면 누가 사귀어요? 아니면 군대 간다는 말을 안 하고 사귀자 하고, 사귀면 관계를 할 수 있는 거고, 사귀면 관계를 해. 그리고 나 내일 모레 군대 가. 뭐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근데 이제 비극은 아이가 이제 생겨버렸다라는 게, 이 두 사람이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지. 음. 그러다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군입대 3일 전에, 한 달 사귀고 3년 만에 연락해서 군입대 3일 전에 연락을 했어. 이건 의도가 너무 명확하죠. 아무튼 사귀자고 한 건 군대 가기 3일 전. 군입대 하루 전에 나 사실 내일 군대 간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외모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여기서 사귄 지 3일 만에 군복무로 생이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남편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길게 가져갈 생각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아내가 계속 생각이 났다고 했는데, 그게 왜 군입대 하기 전에 생각나?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군입대 하기 3일 전에 진짜 아내를 좋아했으면 나 군대 간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사귀지는 않아야지. 그런데 지금 이 남편분은 3년간 실컷 재밌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3년간 자기 삶 잘 살다가 군입대 하니까 당장 입대 3일 놔두고 뭐 누굴 사겨? 누가 사겨줘? 아무도 안 사겨줘. 미쳤다고 사겨? 사귀던 여자 친구도 지금 헤어질까 말까인데. 그래서 일단 시작이 굉장히 불순했다.
근데 그런 불순한 의도를 알면서도 관계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그래서 만나서 바로 사귀기로 했어요, 다시? 아니요, 그냥 지내다가 한 이틀? 아니, 3일 후에 군대 가는데 한 이틀 그냥 지내다가 한 이틀이면 3일에서 한 이틀이면 뭐야? 뭐 그게 바로지 뭐. 그래서 그 다음 날 사귀기로 했다. 사귄 지 3일 반에 군복무로 생이별. 이걸 우리가는 생이별이라고 부르나요? 사귀기로 했는데 군대 가기 3일 전에 가서 사귀자고 해놓고 뭘 생이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생리별이 아니라 애초에 그만큼 사귀고 휴가 나와서 한 번씩 보려고 만난 거지. 그리고 신병 첫 휴가 받고 나와가지고 제가 자취하고 있어서 남편이 집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빠와의 문제로 인해서 오빠가 구치소에 갈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켰고 동생에게. 그래서 동생이 두 번의 가출을 해서 10대 때 이미 이제 가출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도 이 아내도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였을 거고 남편도 의지할 곳이 없는 아내 여성이니까 더 이 사람이 외롭고 그래서 진도가 또 빨리 나갔고 이 사람이랑 한 달밖에 안 사귀었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충족감을 얻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 달밖에 안 사귀고 끝난 거는 사귀면서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만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 남편은 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아내는 근데 인제 계속해서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이니 그 사람과의 시간을 굉장히 충실하게 보냈을 거고. 음. 그래서 첫 휴가 1주일 내내 여자친구 집에 머무르다 복귀. 뭐 이것도 뭐 정확히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쵸. 근데 그렇게 부대 복귀하고 2주 뒤에 임신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신병 휴가 나와 가지고 임신을 하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인제 2주 만에 이렇게 온 거야. 뭐 연애 32일하고 군휴가 7일 해가지고 알고 지낸 지 40일 만에 임신한 셈이 돼버렸지. 어쨌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고 군 생활 15개월. 근데 이 아내도 지금 보면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친정하고 사이가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아이를 저렇게 낳고 하는 과정에서는 엄마가 많이 도와줬겠지. 그래서 첫째 아이 낳고 군대에서 남편이 출산 휴가를 받아서 나왔어요. 출산 휴가라는 게 있구나. 출산 휴가가 얼마나 되는가? 근데 여기서 웃긴 게 출산 휴가 나와서 또 임신했어. 그래서 출산 휴가 나와가지고 이제 둘째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나 또 하면 임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둘째까지 임신됐다. 근데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배우지 못했죠. 아내가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어머니와도 떨어져 사는 가출을 한 상태로 오래 지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동안에 외로웠던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팍 터졌겠죠. 음. 근데 여기서 아내는 이제 그런 피임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엄마가 있었으면 피임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을 거고 아빠가 있었으면 남자 앞에서 함부로 그런 너의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뱄을 텐데 이제 뭐 몸에 배지는 못했던 거죠. 아무튼 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 내가 배운 곳이 없어. 그러면 스스로 깨달아 가야지. 내가 예서 한부모야. 그러면 그 반쪽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채워야지. 음. 그래서 아무튼 휴가 나와가지고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첫째 출산 3개월 뒤에 아이가 생겼어. 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니 멋있는 바다 배경에서 지금 멋있는 척해도 이게 지금 멋있나요? 여기서 뭐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러면서 남편이 막 센 척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엄청 장난을 많이 쳐. 그리고 최근에만 일을 세 번째 옮기고 있고 직장을 일을 몇 주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 데 가고 한 달을 못 채우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 남편이 일한 기간은 총 5, 6개월. 아니 뭐 26이고 군대 갔다 왔으면 일을 뭐 몇 년 동안 하긴 쉽진 않겠는데 남편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어쨌거나 아빠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근데 26의 청년이 지금 어쨌건 육아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인간으로서.
근데 육아가 아니라 갑자기 5-6살짜리 애들 둘을 케어하면서 "너 취업해라." 그게 가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내 이 남편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야.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는 거야. 성급하게. 그래도 여기서 배워가면서 잘 아이들 키우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이혼한 상태야. 그러면 강우 씨는 일 안 하고 뭐 했냐? 그냥 게임하고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담배 필 때 빼고는 게임만 하는 배짱이 남편. 여기서 그럼 뭐 먹고 사냐? 여기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제가 모아둔 돈하고 점점점 하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을 해요. 근데 현재는 두 사람 다 무직. 그러니까 아내가 일을 하는데 모아둔 돈이 어디서 나왔지? 뭐 그 전에 일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때부터 지금 아이를 거의 뭐 혼자 돌보고 막 그런 힘든 일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그 전에 20대 초반에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 그래서 어쨌건 뭐 잘 모았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현재 한부모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애가 둘인데 한부모 가정이면 지원이 좀 많지 않을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쨌건 아버지도 안 계셨고 오래 가출을 했다가 또 이제 뭐 성인이 돼서는 출가한 거지. 가출 청소년이었다가 출가 성인이 된 케이스니까 뭐 지원금을 못 받을 정도의 소득 구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 그래도 참 이 부부가 어쨌건 애 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분 그런 부분에서는 참 칭찬할 만한 것 같아. 그래도 어쨌건 그 아이를 책임지고 지금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철없는 모습이 둘 다 많은데 그래도 잘 배워가고 키우겠죠. 재결합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용돈을 조금씩 받아요. 여기서는 오늘은 좀 15,000원만 하면서 아내한테 15,000원을 받거든요. 예, 평소에는 5,000원씩 받는데 이날은 좀 15,000원. 이렇게 뭐 장난을 치면서 짜잘짜잘한 용돈 같은 걸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한부모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그런 한부모 지원금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육아 뭐 어떤 게 나오려나 암튼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역할로 일종의 도우미로 출근을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이제 하루에 5,000원에서 뭐 15,000원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육비 까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게 된가? 이 남편은 어차피 소득이 없으니까 기본 양육비가 얼마지? 뭐 둘이면 한 대충 60만 원은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장려 세제 받고 뭐 이런 지원금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일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야.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조금 올라간다고 드라마틱하게 대단히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안 해요. 그냥 지원금 받고 그냥 이 상태로 살아. 재혼도 안 해. 예를 들어 재혼 기초생활수급이랑 한부모 그 지원금이 동시에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면 어느 정도 경제 활동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거나 일을 해가지고 결혼하고 일을 하면 당장 국가에서 받는 돈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 아내 상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내 상황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 다른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뭐 용돈 같은 거를 지금 남편한테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근데 날짜가 좀 텀이 긴 걸 보면 뭐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점 1. 일은 안 하고 돈만 쓰는 철부지. 이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편의 일은 육아 도우미 출장 알바.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두 사람은 이혼한 상태고 그렇다면 지금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한 여성의 집에 가서 육아 도우미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는 양육비를 줘야 되지만 양육비가 거기서 이제 까이는 상태죠. 굳이 뭐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본인이 이제 그 육아 도우미를 저 정도 불러서 쓰면 지금 이 남편이 주고 있는 양육비보다 더 돈이 나가지 않을까요? 이 15,000원 주는 날도 좀 많이 주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5,000원 정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현실적으로 재결합을 안 하지 않을까요? 재결합을 아니 그러니까 이혼을 애초에 하면 안 되지. 이거는 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저게 진짜 이혼이냐, 저걸 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싶은 정도로 두 사람은 지내고 있는데, 그 근데 저 부부가 저런 상태로 지내면서 이혼을 유지하는 때와 두 사람이 합쳐서 심지어 남편이 경제 활동을 시작해 버렸을 때 남편이 하는 경제 활동이 지금 아내가 받고 있는 지원금보다 더 커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재혼 안 한 상태로 재결합 안 한 상태로 혼자서 돈을 벌고 양육비를 보내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에다가 양육비 뭐까지 하면은 훨씬 더 큰 돈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이래서 이 두 분은 뭐 재결합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재결합을 안 하면 어 남편은 나중에 다른 가정을 뭐 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남편은 이날의 급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5,000원 받았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용돈 탓스는 철없는 남편인 줄만 알았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 조정이 안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 또 모르겠어. 그분이 뭐 그 계획대로는 뭐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PC방에 왔고요. 무슨 게임을 하길래 저렇게 재밌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내에겐 일상인 철없는 남편. 이제는 버겁다. 남편은 기댈 만한 사람도 듬직한 사람도 아닌 아내에게 남편은 생각 없이 사는 애라고 말했는데, 아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본인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처음으로 만난 남자 아니에요? 인생 최초고 가장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이것도 이제 어쨌건 선택을 했으니 좋은 점 보고 가야긴 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 아들을 키우고 있어도 어쨌건 이혼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디까지 갈아 넣어야 될까? 이혼했는데. 응? 양육비 주고 아이들 한 번씩 보고 딱 그 책임을 하고 나머지는 내 인생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지금 저 남편이 어리고 철이 없으니까 지금 저기에서 저 용돈 받아가면서 저기서 와서 애를 보는 저 생활을 하는 거지. 지금 제도상으로 이혼돼 있는데 남편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저 정도 책임은 없어. 물론 당연히 책임 있지. 내 자식이니까 책임이 있는데 저 정도 책임은 없다고. 당장 어느 날 안 오고 이 남자가 진짜로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남편도 생각을 할 거야. 그냥 어느 날은 내가 지금 거기 가서 애를 육아를 해야 되나?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일을 해. 그럼 양육비를 보내. 본인이 이제 사회생활의 재미를 이제 서서히 배워가면서 아내한테는 양육비를 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양육비를 보내겠지. 그러면 본인의 남은 시간들이 생겨. 사회인으로서의 자신,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돌아와서 휴식하는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 가서 막 부대끼지 않고. 그러면 남편은 물론 쉽지 않죠. 양육비를 두 명한테 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뭐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가 쉽지 않지만 본인 나름대로 그냥 다른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게 리스크가 있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남편이랑 재결합했을 때 경제적으로 당장 손실이 크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유지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유지했을 때 저 남자가 지금 아직은 20대 중반이라 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저 생활을 하는 거지. 진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 이 관계가 과연 유지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참 슬픈 얘기지만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사랑해서 사귄 거 아니거든. 물론 사랑했겠지만 사랑해서 사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거든. 왜냐면 두 사람이서 사귄 거를 보면 진짜로 사랑했으면 한 달 만에 왜 헤어졌어? 3년 동안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고? 근데 군대 가기 3일 전에 연락했다고? 그것도 이상하지, 실은. 근데 또 20살에 뭐 사랑이 뭔지 뭐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이 남편하고 완전히 분리될 각오를 하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남편이랑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남편이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양육비도 보내주고 하는 그 돈으로 살 생각이면 이것도 좋은데, 남편이 진짜 아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철 들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일단 당장 육아 도우러 안 와. 육아 도우러 못 오지. 지금 남편도 지금 철이 없으니까 아내 말은 그냥 들으려고 육아를 기준으로 박아두고 비는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가 구해질 확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편의 부모님도 이 아이가 친자가 맞냐, 아이를 지우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도 당연히 이 아내의 마음에 못이 박혔죠. 그건 이해해요. 당연히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큰 충격을 받았겠지. 근데 지금 두 사람 다 너무 어리니 이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내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남편 제대로 된 일자리 못 구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고 어느 정도 경력 생기고 거기서 육아휴직도 받고 하면서 차근차근 살아가는 인생과 지금 취업도 못하는 삶이 돼버렸어. 일은 언제부터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내도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남편이 진짜 일하면 지금 육아를 맡기면 안 돼. 지금 왜냐면 남편은 일을 구한 상태입니다. 이건 일이에요. 이혼한 아내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건 일입니다. 지금 아내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남편은 일을 하고 있어. 물론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근데 뭐 양육비랑 뭐 퉁쳐서 한 거지만 남편은 지금 이거 일이지. 그래서 이게 아내도 현실 감각이 없고 남편도 현실 감각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내는 거야. 어. 지금 아내도 무직이에요. 근데 아내가 무직이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게 기초생활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무직 상태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무직인 분들이 이런 화로 같은데 이거 이런 뭐야 이거 항아리 같은데 고기 먹으러 가도 됩니까? 지금 일을 당장 구해도 월급 받는 날까지 한 달은 걸리잖아. 그럼 그 기간 동안 하면서 뭔가 이 남편을 계속 걱정을 하는데 일을 구하든 말든 이 사람이 양육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양육비 대신에 몸으로 때우고 있잖아. 지금 이게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개념 없는 게 아닌가. 위장 이혼이 아니라면 개념 없는 거지. 누가 전 남편한테 무조건 일을 자기가 시키고 있으면서 취업을 해라 마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너랑 내가 지금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금전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도움받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몸으로 때우잖아요. 여태까지 네가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안 된 건 맞잖아. 양육비 지급이 안 돼서 몸으로 때우고 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됐지. 그래서 이거는 남편이 가면 안 됩니다. 남편이 지금 이혼을 했으면 남편은 자기 살 길 찾아야 돼. 그리고 아이는 법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는 기간만 만나면서 어쨌건 본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와이프랑 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고 본인이 인생을 꾸려 나가야 어쨌건 지금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를 구해서 양육비도 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남편이 지금 육아의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남편이 어떻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 응? 그러니까 이 남편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황당하지. 얘가 갑자기 군인인데 만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은 2주 만에 갑자기 임신했다고 오니까 그리고 걔 어떤 애인데 막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가출해서 살다가 뭐 이제는 뭐 혼자 살고 있대. 야, 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애들이 다 자면은 집을 나가요.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자기 이제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이날만 간 건가 아니면 평소에도 항상 가는 건가 뭐 방송이니까 어쨌건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간 건지 뭐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이렇게 그냥 계속 살고 있겠지. 음. 지금 아이 엄마라면 그냥 전 남편 전 아내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을 해서 지금 재결합을 숙려해 보고자 참여를 했죠.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면 이제 물론 이제 남편이 머리가 커지기 전에 애들하고 애착이 형성이 되면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좀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22년 9월에 결혼해가지고 23년 2월에 이혼했어. 이거 뭐 몇 달 안, 결혼도 몇 달 안 걸리고 진짜 뭐든지 다 빠르죠. 그래서 지금 보면 21년 2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3년 만에 다시 보자 해가지고 이때 사귀었다가 신병 휴가 나와서 첫째 출산, 출산 휴가 나와서 둘째 출산, 둘째 임신, 그리고 그 뒤로 두 달 후에 혼인 신고. 둘째가 출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 야, 이거는 뭐 이때 군인인 상태잖아, 맞지? 잠깐만, 21년 2월이니까 아니구나, 전역한 후구나. 이때는 전역하자마자 이혼했네. 야, 군생활 동안 결혼과 두 번의 출산, 그리고 전역과 함께 이혼을 한 거네요. 출산 10개월 뒤 혼인 5개월 만에. 첫째 출산 10개월 뒤. 너무 급한 거야. 이러니까 철부지 부부라는 얘기가 붙지. 음. 처음에는 면접 교섭일 하루 집에 와서 남편이 보고 갔는데 취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매일 전처의 집으로 오는 전 남편. 근데 여기서도 그 애랑 애들이 남편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 옆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는 전처 집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애들 보는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과연 뭐 미래가 있을까요? 이건 깨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가정을 깨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패턴을 깨고 나와야 돼. 임신 중에 이혼을 결심하는 게 이제 남편의 욱하는 습관, 물건을 부수거나 화를 내면서 욕하거나 이 막 문고리도 망가져 있고 곳곳에 이런 막 밥솥도 부셔져 있고 센 척했구만 엄청. 응? 이 분에 못 이겨서 막 유리창도 깨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극심한 욕설과 폭력성.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물건 부수고 욕하는 게 심해서 경찰을 부르겠다. 그래서 폰을 찾으러 안방에 들어갔다가 실수로 세게 다치니까 너 왜 문을 세게 닫냐 해서 순간적으로 아내 목도 조르고 그때 둘째가 임신한 상태였었고 그렇게 이제 목이 졸렸던 그날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알겠다 하고 끝을 냈고 근데 남편은 자기가 왜 이혼한지 이유를 모른대. 그래서 뭐 남편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뭐 첫 만남도 그닥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인상 깊었던 여자친구도 아니었어. 그냥 성인이 되고 뭐 좀 바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면서 한 달을 사귀었는데 안 맞아서 한 달 만에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지도 않는 정도의 사이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도 이혼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이혼에 협의했는데 지금 2년간 양육비 지급. 그래서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도 이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으로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해라 마라 뭐 그런 거 없이 아내는 양육비에 관련해서만 남편한테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는 거고. 아니 이혼했는데 뭐 오라가라야. 응? 면접 교섭권이야 뭐 애들한테 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주일에 뭘 세 번이나 보고 본인이 학원 다닌다고 남편한테 오라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이럴 각오가 없이 이혼을 하면 안 됐지. 뭐 그런 거죠. 책정된 양육비가 124만 원. 지금 남편이 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124만 원을 해요. 음. 현재 수입이 영인 두 사람 생활비는 어디서 날까? 재작년 5월부터 친정엄마한테 매달 조금씩 지원받는 중. 음. 그러면서 너랑 나랑 재결합하면 엄마 도움이 다 끊기잖아.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데 재결합하면 엄마 도움이 다 끊기잖아. 왜 끊긴다고 생각하죠? 백수 사위가 들어온다고 너네 재결합했으니까 안 줘 이래요? 아닐 것 같은데? 응? 백수 사위인데 이 사람이 어쨌건 취업을 할 때까지는 지금도 도와줬는데 갑자기 재결합한다고 딱 끊어? 그렇게 매몰차게 딱 끊어? 그 돈까지는 주다가? 그렇잖아요. 친정 엄마가 재결합했다고 백수 사위인데 어차피 그럴 거면 안 도와줬겠지. 그럼 지금까지 왜 도와줬어? 그러면서 여기서 응? 지원 끊기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이 문장을 들어보면 아 저게 좀 뭐 친정 엄마 도움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한 게 아닌가라는 뭐 소설이 조금 쓰여져요. 뭐 그래서 지원 끊기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지원이 끊기는 확실하게 지원이 끊기는 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끊긴다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친정 엄마 성격도 뭐 다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친정 엄마가 백수 사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당장 취업을 못 한대. 지금까지 계속 매달 주던 지원금을 돈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야 니네 사위 들어왔으니까 이제 못 줘. 그래서 애가 기저귀 없이 막 굶어. 애들 손주들 그런데 그렇게 그럴 정도로 매몰찬 사람이면 지금도 지원을 안 하고 있겠지. 근데 재결합하면 끊긴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은 그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게. 일단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네가 아이돌 케어하면 내가 일을 할게. 음. 근데 이거는 어쨌건 둘이 재결합했을 때의 이야기죠. 그래서 남편은 뭐 영상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뭐 축, 어, 자기가 이제 생각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도 고기도 추가하고 면도 먹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아유 먹고 가자. 근데 안 먹고 있잖아.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가 안 먹고 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 왜 왔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확 화를 내. 장난하냐 나랑? 남편이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이 아내를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남편도 물론 이 전에 봤던 그 뭐야 이 잔반 처리 남편만큼은 아닌데
이 남편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버려지고 싶은 마음이, 버려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 밥 먹다가 아내가 간다는 말에 흥분을 확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잔반 처리 남편은 이혼이란 말에 발작하잖아요. 여기서 너 혼자 버려두고 나는 간다라고 지금 남편이 살짝 오해해서 들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확 터져. 음, 음. 그러면서 아무튼 뭐 여기서 남편이 흥분을 해가지고 뭐 화를 내고, 그리고 아내는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아내는 재결합한다고 했을 때 가장이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피하려고만 느껴져서. 근데 지금 당장 이혼한 상태에서 버는 정도의 돈을 남편은 못 벌고 어차피 용돈 받아가면서 살고 있고 애들 육아라는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데 취업할 의지는 그만큼 덜해지는 거고, 이게 지금 두 사람 다에게 되게 독이야.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면서, 물론 이게 남편은 깻만 가고 이 나가서는 외식은 고기 먹고 아주 그냥. 남편은 또 게임하고 또 기분이 풀렸군요. 여기서 이제 장난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애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내가 장난치다가 이제 저 장난감 잘못 받고 콱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분들이 뭐 어려서 그렇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둘 다 너무 게을러. 이제 아까 기초생활수급과 근로장려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조금 더 부지런해지는 것보다 조금 더 게으른 게 인생에 있어서 더 남는 장사라는 것이 한번 몸에 배면 그 사람은 게으름으로써 살아남죠. 게으른 것으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지. 조금 부지런해져서 게으른 사람보다 못 살 바에는 게으르게 사는 게 나았다라는 게 이제 몸에 새겨지니까. 진지함 없이 매사에 장난. 애들하고는 뭐 잘 놀아주는데, 그리고 둘이서 여기서 또 술도 한잔 하는군요. 야, 이거 요즘에 술이랑 음료수 값도 그렇게 싸지 않은데 이런 걸로 그냥 조그만 걸로 여러 개 그냥 해놓고 또 섞어 먹네요. 칵테일 만들어 먹네. 아내가 만든 제육볶음인데 뭐 회야 이거? 야, 씨, 저거 대짜 아니야? 그리고 모둠회, 모둠회. 어. 등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상황일 때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뭐 적반하장으로 넘긴다. 그러면서 아내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 때는 남편이 소개팅 앱을 깔았을 때. 이제 이게 당연히 문제죠. 남편이 너무너무 잘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 문제의 근원은 남편이 아내 생각만큼 사랑하지 않죠. 이 가정을 이룰 만큼 사랑하지 않는 상황인 게 실은 뭐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남편은 지금 이 가정을 이루면서 아내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뭐 할 때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죠. 이 남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뭐 소개팅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 힘드니까. 그래서 취업을 하라는 거야. 이게 취업하면 물론 뭐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소개팅 앱을 깔 생각을 하면 되나? 이거는 말 그대로 어쨌건 아무리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성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애초에 사랑에서 시작된 관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잘못된 건 알고 있대. 그래서 뭐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뭐 물건을 부수고 결국 경찰이 나서서 마무리된 사건인데, 진짜 나는 이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그것도 느껴요. 우리나라의 경찰 이 공권력이 저렇게 소비되고 있었구나. 뭐 낭비라고까지 하긴 좀 그래. 뭐 필요하니까 경찰을 부를 만하니까 부르셨겠지만 이 뭐야 잔반처리 부부도 그렇고 경찰들의 도움을 너무 쉽게 쉽게 받는 것이 진짜 뭐 필요하니까 불렀겠지. 근데 내가 폰 부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 네가 연락해서. 아내의 연락 때문에 부셔버렸군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연락해서 뿌신 거라면 뭐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어쨌건 아내가 한이 맺혔어. 근데 아내가 이 어쨌건 20대에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고 또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또 둘째를 갖고 그런 과정에서 불안도 엄청 쌓이고 우울도도 엄청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참작의 여지가 굉장히 크죠. 너 첫째 임신했을 때 지우자고 했었잖아. 애 지우고 헤어지자고 잠수 탔었잖아. 이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그럴 수 있는 어머니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응? 뭐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큰 상처였겠지만 아들이 이제 스물 한 두세 살이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가 군대를 보냈는데 갑자기 임신했대. 어느 여자냐? 누구냐? 뭐 하는 앤데? 그냥 가출해서 혼자 살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혼자 계속 살고 있는 애야. 아니 걔 네 애는 맞대? 야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냐? 지금 네가 뭐 자리라도 잡고 해야지. 둘 다 좀 뭔가 자리를 잡고 한 다음에 낳는 거지.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사냐? 걔를 위해서도 안 돼. 라고 할 부모가 내 생각에는 90%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상처가 맞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저렇게 그러니까 잠수를 타게 하는 건 잘못이었지. 지워야지. 지금 너네 지금 만나보면서 해야지. 이거는 이 아내 입장에서는 상처가 됐을 수 있는 말이지만 본인도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냥 손절하고 지금도 당장 그 옆집 근처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움 받고 있는 셈이야. 그 사람 시어머니 아들이 지금 내 육아에 완전히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저 아내라면 그래 니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고 나는 진짜 적극적으로 친자 검사하고 당연히 받지. 자, 그 대신에 이제 어머니도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하고 오케이 하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뭐 맨날 가지는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근데 옆집 가서 살면서 왔다 갔다 만약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면 어쨌건 이혼한 상태지만 남편이 그 집에 이 집 그 집과 이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건 신세를 지고 있는 셈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 아내는 그런 어른과의 화합을 경험하지 못했어. 엄마에 대해서 원망, 아빠에 대해서 원망 이런 게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른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요. 엄마에 대한 복수심이 있어. 원망이 있어. 오빠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있어. 여전히 아내 말대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이 맺혔어. 상처가 크죠. 그래서 나와 친밀한 남자의 엄마잖아요. 나와 친밀해야 되는 남자의 엄마. 자신의 엄마, 내 오빠의 엄마, 내 남편의 엄마. 실은 다 원망이야. 저거 여기서 이제 막 굉장히 막 패널들도 어떻게 그래 막 그러면서 막 이거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막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결혼했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고 말해요. 한번 확인해 봐라. 그 2주 너 군대 간 상태에서 휴가 나온 게 뭐 네가 뭐 몇 년간 같이 산 것도 아니고 휴가 그 2주 몇 주 나온 상태에서 2주에 임신했다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걔가 지금 가출해서 부모랑 같이 사는 상황도 아니었고 계속해서 혼자 살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 큰 거 아니냐. 좀 뭔가 둘 다 자리를 잡고 시작해야지 이게 뭐냐. 라고 안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 여기 패널들 말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친자 검사를 드라마에서 하면 친자 검사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 이 남편이 진짜 이 아내를 사랑하면 엄마한테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와이프한테 가서 여보 엄마가 이거 의심해. 근데 상황상 그럴 수 있잖아. 일단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당당하게 가서 얘기해서 하자고. 걱정하지 말고 이거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상대가 의심해? 그러면 의심하는 것 자체로 그냥 막 해? 이거를 뭐 종교야? 의심하는 것조차도 안 돼? 내 배우자가 나를 의심한 것도 아니고 내 배우자의 부모는 나를 모를 수 있지. 그럼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시간을 들여서 나를 알려주면 되지. 본인 삶에서 본인이 증명된 게 없잖아요. 본인이 증명할 길이 없잖아. 앞으로 보여줘야지. 응? 본인이 지금 증명할 게 뭐 있어. 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본인의 삶이 증명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온 게 없잖아. 그러면 앞으로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시작을 하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쟤 뭐냐 이게 되지. 내 아들도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도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런가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아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처가 되는 거고. 얘가 군대를 갔는데 아기를 낳아? 네 맞냐? 어떻게 그래? 그럼 당연하지. 의심할 수 있지. 그럼 증명을 하면 돼. 본인들이 지금 저지른 일이 믿기지 않는 일이야. 한 달 사귀고 3년 만에 군대 가기 3일 전에 사귀어가지고 그리고 첫 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내내 지냈다? 이걸 누가 믿냐고. 그래서 애가 생겼다? 그걸 누가 믿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걱정할 수 있죠. 확인해보자고 할 수 있지. 본인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 악인으로 몰아가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의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 상처 날 수 있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부모님도 아내도 서로 이 남편도 서로 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한 것이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남편은 잠수를 타버렸어. 애를 지우지 않겠다라는 아내의 의지. 근데 남편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고 싶지 않다라는 어머니의 설득과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두렵거든. 본인은 지금 취업도 안 해본 상황인데 애 아빠가 되는 거는 두려워. 지금 30, 40이 돼도 애 아빠가 되는 게 두려워서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말 그대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었지 어떤 생명을 바라는 시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두려웠겠지. 그래서 본인이 잠수를 타면 아마 아내가 애를 지울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남편은 또 아내가 저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근데 아내는 지금 이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랑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 이제 아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빠 중에 한 명에게 좀 몹쓸 짓을 당했어. 그때 어머니가 편들어주지 않았대. 그러면 어머니는 뭘 했을까? 네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몰아갔겠지. 그래서 이 아내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엄마가 나를 의심하는 게 고통스러워. 시어머니가 나를 의심하는 게 고통스러워. 또 의심받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몸가짐이 잘못돼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닌데. 내가 유혹한 거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나 그렇게 문란한 애 아닌데. 또 의심받네? 똑같이 보일 거야. 그래서 더 상처가 도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남편은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건지. 이거는 뭐 평생 간다고 봐야죠. 평생 가지.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저게 이 남편, 이 시어머니 끝 이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과거로부터 이어진 아내의 상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없애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혼 직후 따로 살았을 때 아이들을 양육하기 힘드니 도움을 주면 좋겠다 했더니 내가 사는 곳으로 이사 오면 더 도와줄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믿고 김천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 이혼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럴 거면 이혼하지 말든가. 이혼한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도와달라고 한다고 자기 동네로 이사 와라고 말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오란다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돼.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 이게 지금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죠. 아내가 굉장히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의존하고 있어. 의지하고 있는 셈이야, 이렇게 되면. 자신은 모르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남편이 막 그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 같으니까. 근데 남편은 진짜 아내가 애들 데리고 올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아내는 또 남편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이혼하자고 해놓고 이사를 와놓고 남편이 잠수를 탔어. 아이 아빠가. 아이 아빠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혼한 사람이지. 전 남편이 잠수를 탄 거야. 전 남편이 잠수를 탄 건 아이 아빠라고 착각하고 있네. 아이 아빠이기도 하지만 전 남편이잖아요. 전 남편이 잠수를 탔어. 그럼 양육비를 못 받아서 괴로울 수는 있겠지. 그래서 양육비를 안 주더라고요. 하든가. 근데 내 애를 키우는 것 자체를 안 도와줬다고 그럴 수는 없지. 본인은 애 둘을 홀로 키우는 이혼녀예요. 본인은 지금 저 남편에게 뭘 그런 양육을 도와달라 할 수는 없는 거지. 양육 교섭권이 아니라 면접 교섭권이잖아. 애들의 권리지 그건. 애들을 보러 오는 거지. 근데 지금 아내분도 착각하고 있어. 지금 이 둘 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본인만 믿고 이사 온 아내와 두 아이, 정작 남편은 4개월간 잠수.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전 남편을 믿고 이사를 해? 이게 얼마나 충동적이냐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니 미래가 있냐는 거죠.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혼할 때는 몰랐어? 남편 없이 힘들지? 그래 놓고 지금 남편 없이 힘들 줄 모르고 이혼을 했다가 본인이 제 발로 시부모님 동네로 왔어. 거기서 전 남편이 연락이 안 된다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본인이 선택한 걸. 왜 이렇게들 본인의 선택을 책임지려 하지 않지? 아니 이사 온 거는 괜찮아? 이사 온 건? 전 남편 믿고 이사를 해? 그때 좀 크게 싸워서 열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차단하고 잠수 탄 거예요. 지금 남편이 책임감이 없어. 나이도 어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이혼을 했어? 남편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겠지. 아니 어차피 이혼했는데 뭘 내가 거기서 양육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그런 마음 마음속에 있을걸? 어쨌건 서류상으로 합치지 않는 한 그런 마음은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예요. 책임 회피하며 습관적 잠수. 남편한테는 지금 같이 이 집에 와서 애를 키워줄 책임이 없어요. 양육비를
안 내는 게 책임 회피일 순 있지. 습관적 잠수하면서 양육비를 안 내는 거지. 지금 이것도 아내의 착각입니다. 와서 애를 안 보는 거는 남편의 본인이 과한 책임을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지. 이혼을 했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난 네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 이 집에 오는 노력이 아니고 취업을 해가지고 양육비를 줄 노력을 해야지. 근데 여기서 아내는 그냥 미안해 이게 끝이잖아. 사과를 받아야 되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이혼을 했는데 뭘 사과를 하니 많이 이러고 있어 이혼한 사람들끼리. 그게 책임이 돼선 안 되지. 끝난 거예요 이혼은. 애 관련해서 이제 뭐 양육비 주고 면접교수 보내서 애들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있음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다시 시작해도 될지 그 가능성을 보고 싶었는데 라는데 다시 시작할 거면 남편이 취업할 수 있게 애 보러 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날은 또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다음에 PC방에서 밤을 새우거든요. PC방에서 밤을 새울 수 있다는 건 평소에 부모님 댁으로 항상 가는 게 아닌 게 아닌가요? 본인 집으로 가서 게임을 할 수는 없는 건가? 이 두 분은 물론 잘 살고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집도 가시방석 같은 곳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집에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는 근데 뭐 매일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가고 있겠죠. 간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이날은 밤새 깸방이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부모는 또 자기 자식은 되게 잘났을 줄 알잖아요. 실제 이 자식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삶을 살 거라는 착각과 기대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른도 안 된 나이에 저런 인생이 시작돼 버렸으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 음. 그렇게 이번에는 이제 남편 측 영상입니다. 아내와 다투고 집을 나가던 남편이 집을 나가니까 또 아내는 그럼 내일 올 거야 말 거야. 싸워가지고 집을 나가는 남편한테 내일 올 거냐고 물어보는 참 처량하네요. 이런 게 참 서러워. 내가 이 사람이랑 감정적으로 싸웠는데 이 사람이 필요해. 이혼한 사이야. 근데 남편도 지금 보니까 애들이 좀 크면서 애들하고 애착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남녀의 차이가 또 있는데 제가 저희 채널에서 자꾸 어쩌다 보니까 남녀의 차이를 종종 얘기하게 되는데 좀 너무 불편하지 않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건 여자는 애를 임신해서 낳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새겨져 있어요. 뱃속에서 이미 교감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남편은 애가 세상에 나와도 물론 머리로는 알아. 얘가 내 애라는 걸 알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이 존재가 정말 내 자식이라는 거를 깨닫고 그게 새겨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남편이 책임감이 없다가도 애들이 한 두세 살 이렇게 넘어가고 그게 한 뭐 세 살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려. 텀이 있어. 이 아빠도 그러니까 애착이 좀 빨리 생겼겠지. 그래도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 이 아이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어쨌건 이 남편은 지금은 아이들하고 애착이 많이 형성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저건.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간 후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아침 7시에 돌아가요. 집이 있으면 왜 이렇게까지 늦게 나가며 왜 깸방에서 밤을 새우는지 이게 그냥 철이 없어서인가? 집에 자주 들어가고 있기는 한 건가?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시 어김없이 아내 집으로 출근하고 이때는 좀 이른 시간이니까 7시 반이면 많이 이르죠. 아직 애들이 일어날 때는 안 되지. 2시간 쪽잠 자고 아이들 등원시키러 온 남편. 깸방에서 놀아서 쪽잠을 잤지 뭘. 아니 본인이 신나게 깸방에서 놀아놓고 뭘 2시간 쪽잠 자고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 아내는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 아내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부모 지원금을 받고 있는 뭐 그런 겸사겸사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 일을 오히려 하면 안 되죠. 전저 집에 출근하면 애들 기저귀. 아니 남편한테 취업하라 어쩌라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아내가 일어나서 해야죠. 아내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응? 지금 남편이 이런 일을 아침에 와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 적응된 사람이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는 그만큼 더뎌지겠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애들 등원할 때 그래도 일어나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내도 지금 이런 게으른 생활에 젖어들어 버렸고 남편도 지금 육아가 물론 쉬운 일도 아니지만 저런 생활에 지금 젖어들어 버리고 있는 거야. 이런 생활들이 그러니까 저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남편이 왔으니까 남편 믿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남편 믿고 그러는 게 하루 이틀 되면서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거야. 그럴 때 남편이 아이들을 많이 돌봐줘. 남편 말로는 육아 비율이 8대2, 자기가 8.
이런 상황에서 뭐 취업을 종용할 수는 없죠. 아니지, 전 남편은 전 부인 집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미래가 뭐 없는 거죠. 아내도 이런 지원금들을 받고 지원금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굳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필요 없는 거고. 남편도 여기서 애들을 보면 애착도 형성되고 심리적으로는 행복하거든요. 그런 생활을 겪으면서 뭐 굳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거고. 뭐 생각은 하겠지만 그냥 이 생활에 젖어 들어가는 거고. 아이 등하원은 늘 남편 목. 아이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취업하려고 막 알아보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해. 저거를 기본 픽스로 박아놓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하원하는데도 엄마는 코 골고 자느라 방에 있어요. 4시에 자. 물론 이때까지 자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때까지 뭐 했지? 뭐 했어? 아니 대체 뭐 한 거야? 옷도 안 갈아입고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아침부터 쭉 잔 건 아니래요. 중간에 일어나서 볼일 보고 밥 먹고 뭐 식곤증에 잤다고 하는데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아이랑 놀아주는 것도 지금 아이들 씻기는 것도 양치질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남편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육아 참여도 낮은데 지금 그렇다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열정이 넘치고 막 뭔가 하고 싶어 할 나이 같은데 전 남편은 육아 도우미로 만들고 본인은 지원받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으니 이 참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열정 가득한 나이에 의욕이 넘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굳이 재결합하고 싶겠어요? 두 사람 다 그냥 이대로 그냥 쭉 사는 거지 뭐. 응? 그리고 아이들 등원하고 쉬는 중. 아이들이 이제 등원하고 쉬는 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일을 또 엄청 시켜.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달라고 그래. 엄청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내가 의존적이고 게을러요. 남편 책임감 없고 둘 다 충동적이지. 그리고 남편이 뭐랄까 순종적이야. 남편이 폭력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티가 안 나는데 남편이 기본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이야. 순종적인 사람이니까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지. 순종하다가 터지는 거고, 순종하다가 잠수 타는 거고. 그래서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순종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세서 순종적인 사람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순종적인 사람들에게 내가 센 성격으로 이 사람을 계속 억압하면 터져버려. 그래서 엄마한테도 순종적인 거야. 지금 나에게 의존하는 아내에게도 순종적인 거고. 그래도 뭐 갖다 달라고 하니까 뭐 바로 갖다 주고요. 물 갖다 달라고 하는 거, 뭐 시키는 거. 집게핀 찾아줘. 여기서 말 안 들으면 TV를 딱 멈춰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가 이제 TV 멈추고 하니까 이제 비상 걸려갖고 아빠한테 이거 어떡하냐고 난리가 나죠. 뭐 지갑 뭐 이것저것 뭐 다 찾고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점 너무 자존심 부름. 아내의 삶의 문제는 상처가 너무 큰데 그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어온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충동성을 제어할 만한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리고 게으름과 의존성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아내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 남편이 밖에 있어도 뭐 전화해가지고 옷을 갖다 달라고 하고 근데 아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좀 하고 있나? 그래서 저는 애 낳고 30kg 쪘다지만 남편은 애도 안 낳았는데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근데 뭐 눈은 여전히 싸가지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남편에게 쌓인 분노를 지인에게 털어놓는데 그래 뭐 작가여도 연락을 자주 했으니까 배우자를 욕하는 거는 자기를 갉아먹는 거. 그때 이제 남편은 집에서 면접 연락이 옵니다. 2시 30분까지요? 하원이 3시 이때라 안 된다고. 일단 당장 물론 상황이 안쓰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하원 때문에 중간에 가야 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1순위는 아니죠. 일부러 그런 사람을 더 뽑지는 않지. 좀 일을 구하기가 이제 어렵고요. 뭐 생산직으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남편은 지금 또 돈을 벌고 싶은데 아내 위주로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육아로 인해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이건 일을 해야 되는 텐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남자든 여자든 그냥 이 생활에 젖어들어 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그냥 말 그대로 국가가 책임져 주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막 남편을 깎아내리는 언행, 뭐 남편한테도 뭐 열받게 하지 마. 등 그렇고 막 퍽퍽 때리고 근데 이제 애들 보는 앞에서 툭툭 때리니까 뭐 따라하고. 근데 여기서 남편이 근데 너 포크 내려놔 했으면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훈육을 한 건데 여기서 엄마가 남편을 안 찔렸잖아 하고 그 훈육을 못 하게 해. 이런 것들이 집에서 아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의 훈육이 가족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여야 되는지를 못 배워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들들이 통제가 안 돼. 지금은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엄마들이 아들을 아주 쪼끔이지만 진짜 이게 아이를 안 낳아 보신 분들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마들은 아들들을 조금 무서워하는 감정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지금 아빠를 무시하는 거를 보고 배우면 그 아들이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엄마도 당연히 권위가 서야 되고 아빠도 권위가 서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포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뺏고. 아, 그만 좀 해. 애들이 뭘 보고 배워. 이렇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렇고 아이들이 남편을 닮을까 봐 걱정했는데 폭력적인 모습이 절 닮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 없을 때만 때리겠다고. 아내에게 원하는 점은 그냥 오직 상냥함 뿐이다. 재결합 의사는 99%. 남편은 재결합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결합이 가능하겠나. 지금 아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정작 남편 집 옆에 와서 살면서 남편 부모님은 원수로 여기고 있고 본인 지금 친정 엄마에게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친정 엄마에게는 상처가 커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남편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남편은 또 전 남편이야. 그러면 재결합을 하고 싶을 텐데 정작 재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또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시댁이라고 말하기에는 두 사람은 너무 철이 없는 시작을 했어요. 남편이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육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나가서 일도 남편이 잘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 전 남편이에요, 지금. 전 남편이야.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재결합을 한다고 해도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 왜냐면 지금 아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애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남편이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결국 전화했잖아. 남편 보고 연락 받으라고. 전달해 달라고. 엄마가 봤을 때 내 아들이 이 여자를 지금 피하고 있어. 딱히 내 아들이 이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 아들한테 막 연락을 전해달래. 임신했다고 지금 내 아들은 지금 피하고 있는데. 이 남편은 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군인으로서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연락을 다시 했던 거지 가정을 이룰 그런 마음이나 기대는 전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막 고민이 많지. 이거는 떳떳하면 확인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그럼 되지. 지금 본인들은 삶에서 뭔가 어떤 어른으로서의 삶을 증명한 게 없어요, 아직. 애를 낳은 거 말고 뭐 했어? 지금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직 그 당시에는 정말 없잖아요. 지금 애를 잘 키우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친자 확인 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응? 물론 상처가 됐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어머니도 여자예요. 그래서 뭐 검사를 거부하고 네 선에서 어머니한테 말해라. 그리고 남편이 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거부할 정도면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을까? 당당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이거는 아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오히려 떳떳하면 당당하게 받고 어머니 나한테 심했다. 그렇지만 뭐 이해한다. 근데 저기서 거부를 하는 순간 의심은 커지죠. 첫째 친자 확인 검사를 했고 그래도 친자였죠.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을 쏙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 뭐하러 저거를 거부하지? 부모님이 보기에는 뭐 모르니까 뭐 서로 확인시켜 줄 수 있지. 좀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너도 나를 못 믿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검사로 증명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믿어줘. 검사는 안 돼. 그냥 믿어줘. 이걸 누가 믿어?
한 번 의심이 시작된 사람은 믿지 못하죠. 저런 걸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사과를 요구하고 상처받았다고 평생을 안고 살아가고 본인이 뭐 이것저것 갖다 달라고 할 때 다 갖다 주잖아요. 그런 순종적인 남편이니까 어머니 말도 듣고 본인 말도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서 중재는 잘 못하는 거고. 남편은 어머님이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강요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하고 말지 않은 성격이잖아요. 자, 여기서 어머님을 빼고 내가라고 바꿔도 똑같아요. 아내가 해라라고 말하면 그 강요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하고 말지 하는 성격이에요. 애초에 오라고도 안 하고 옆집으로 왔다고 애를 보러 와? 애를 봐주러 와? 등원시키러 와? 그럴 거면 이혼 안 했죠.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웬만하면 다 듣고 내요. 이게 지금 어머니 얘기예요? 아내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지금 아내에 대해서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겐 마마보이. 뭐, 아내한테도 똑같아요. 시어머니에게 밉보이는 아내라고 했는데 애초에 밉보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른을 잘 대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어른을 잘 대하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깍듯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겠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재결합하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고부관계를 악화시키는 마마보이.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락도 안 하고 지내면서 뭘 노력을 했어. 지금 바로 옆집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본인 아들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 건데 연락도 한 번 안 해. 바로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결국 신세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런데 뭘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래.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친자 확인 검사를 하라는 건 이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기 자식을 낳았으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하라고 안 하죠. 자기 자식을 낳았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확인 검사를 하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제가 아빠 없이 커서 아빠에 대한 결핍이 있고 되게 아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상향이 되게 커졌겠죠. 아니, 지금은 해서 친자 확인이 됐어요. 왜 굳이 거부를 해가지고 의심을 사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검사 받고 떳떳하게 아 이거 검사했으니까 이거 의심했으니까 잘못했죠 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그냥 해소하고 쿨하게 만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내가 받았던 상처를 아이들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빠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아이들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은 이혼하기 전에 하셨어야죠. 본인이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착각할 뻔했네. 이미 아빠는 부재됐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순간 넘어갈 뻔했네. 혼인신고하고 5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네. 누가 보면 지금 정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인 줄 알겠어요. 안 해. 가출의 이유를 이제 오빠들에게 찾고 있죠. 뭐 근데 오빠들이 문제 없겠죠. 그리고 부산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해바라기 센터 부산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다고 나오네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피해를 본 여성을 위한 기관 그게 이제 해바라기 센터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들이 때렸어.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고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커피를 너무 마셨나 보다. 오빠의 폭행으로 병원까지 입원한 아내. 근데 여기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오빠들과 사이가 안 좋고 오빠들에게 좀 박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더 불미스러운 일까지 또 겪어버렸죠. 경찰 조사를 받고 오빠가 감옥에 가버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가 오빠 편에 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마는 그 일을 오빠가 잘못했지만 구치소까지 보내고 싶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큰 실수를 했지만 얘네들을 분리시키고 오빠는 오빠대로 반성하고 그래도 사회인으로서 살기를 엄마 입장에서 바랬겠지. 누군가가 구치소로 가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가는 거를 원하진 않았을 테니까. 가출해서 돌아왔다가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집에서 지금 이 아내분이 일종의 집안에서는 사고뭉치 같은 느낌인 거지. 10대 때는 가출하고 20살 돼가지고는 지금 갑자기 애 둘 딸린 엄마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원 돈을 받아가고 있으니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처가 크다고만 말하지만 지금 본인은 증명하지 못했어요. 삶의 새 장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너무 거창한데 두 번째 가출이죠, 그냥. 굉장히 큰 상처로 인해서 두 번째 가출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새 가족에게 의지하고 싶었는데 힘들게 가정을 꾸린 만큼 힘들게 가정을 꾸렸다 라기에는 이혼을 5개월 만에 했어. 남편 전역하고 몇 달 안 돼서 이혼해버렸어. 너무 충동적이었던 거지. 나한테 이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깨버리는. 공포심과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관계가 더 불안불안해지는 거지. 그리고 나를 의심하는 어른에 대해서 복수심, 상처 두 가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더 상처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아내가 모든 걸 잘못한 거 당연히 아니죠. 지금 아내의 말로는 어쨌건 엄마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지원이 뭐 엄마에게만 지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홧김에 남편에게 한 말,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내 인생이 그렇게 뭐랄까 대단히 막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는 않았죠.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편은 그냥 힘든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냥 그런 주장이었대. 아무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꾸립니까? 밖에서 할 짓 다 하고. 원래는 밤에 만약 이 설정 이대로라면 지금 밤에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깸방에서 밤새는데, 응? 엄마 얘기 듣고 가만히 있다가 아내한테만 그러겠어요? 엄마한테도 똑같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 후에도 뭐 네가 나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나만 없으면 된다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너만 없으면 돼 해놓고 옆으로 이사 와가지고 매일 출퇴근을 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여러모로 아쉬운 입장이에요. 근데 어쨌건 남편 근처로 이사 온 건 본인이잖아. 그러면 지금 본인이 아쉬운 입장이거든. 이혼한 전 남편을 오가게 하고 있고 전 남편 집 옆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의존적이지 않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지금 남편은 지금 굉장히 처리 없이 또 목숨을 건 협박을 애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충동적이면 진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커, 실은. 그래도 둘 다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애착이 큰 것 같아서 참 다행이죠. 그래서 아내는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사람이 5개월 만에 그 5개월 중에 한 3-4개월은 남편이 군대에 있던 시절인데 남편 전역하고 한두 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은 한두 만에 이혼을 결정해서 이혼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내 식구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만 새 식구랑 전 남편이죠. 아니 자꾸 헷갈리게 할 거야? 아니 의지를 할 수 없는 철분인 건 알겠어. 맞아 남편 맞아요. 근데 전 남편한테 의지를 하려고 전 남편 근처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철부지 아닐까요? 마음의 문만 굳게 닫히고 다른 문은 활짝 열려가지고 남편한테 항상 오가도록 와서 시중도 들고 애들도 하고 능원도 시킬도록 마음의 문만 굳게 닫히고 이런 실제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뭐 그런 상태죠. 저의 재결합 의사는 0%입니다. 남편이 바뀌면 근데 아내가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긴 해야 될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잖아요. 그렇게 사회생활하고 좀 총명한 사람이 되면 일단 아내한테 이렇게 출퇴근 안 해요. 뭐하러 와서 고생해. 가끔 애들 보러 오고 애들하고 이제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리고 밖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자기 나름대로 뭐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면 나중에 뭐 그 여자랑 결혼을 하든 아니든 뭐 그 여자랑 같이 뭐 애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만약 그렇게 진짜 총명하고 남편이 막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돼버리면 뭐하러 여기 와서 출퇴근합니까? 양육비 벌러 가야지. 누가 전 와이프 집에 와서 애들 등하원을 시켜요. 양육비 벌러 나가야지. 음. 그래서 뭐 아내 상처를 얘기하는데 상처를 가지고 끝까지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건 자기의 상처를 좀 스스로 극복할 필요는 있고 아내는 어떤 큰 상처에 있어서 사과를 못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다 보니 저런 상황에서 조금 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여기고 남편이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한번 게으른 게 좀 더 나은 시간을 겪으면 그냥 거기서 점점 빠져버리는 것 같아.